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신도시재생 제도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포스터를 보실 때는 기본 방침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모델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가안을 잡았던 것이 그대로 투영하고요. 실질적인 발표 내용은 작년에 새롭게 도입돼서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그다음에 작년 말에 확정된 도시재생 기본 방침 이런 내용 속에서 향후에 새로운 제도 하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과연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라는 것을 방안으로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신재생 제도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가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 유형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그리고 끝으로는 재생 사업을 예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새로 도입된 특별법에 의한 재생 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국가 최상위 재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 수립되고 나면 국가가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 방향이 나오고 그거의 방향에 맞춰서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액션 플랜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이 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편의상 일반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상대적으로 선도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쓴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잠깐 선도지역을 설명드리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선도지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도시를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도가 큰 지역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 어떤 중점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그를 통해서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지역의 경우에 일반 지역에 대한 사업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도 재생사업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바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이 두 개의 단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지금 그 단계가 기본 방침이 작년 수립되고 선도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그 공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 선도지역 지정을 하게 된 의의가 무엇일까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과연 여태까지 논의했었던 종합적 재생, 장소 중심의 재생 이런 부분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점점 개선을 해야 할 텐데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해서 후속 사업으로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등 재생의 촉매 역할을 기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선도지역이 나온다부터는 많은 분들이 선도사업의 용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용의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흔히들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선도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선도지역 공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까지 선도지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4월에 선도지역을 최종 지정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의해서 재생사업이 어떤 예산들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잠깐 재생사업의 제목별을 분류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선도지역이라고 보았을 때 각종 여러 사업들이 같이 장소 중심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제목을 형태로 봤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는 재생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부처 간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비로 하게 되는 자체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정비법에 의한
각종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법에 의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이 민간의 자본으로 민간 시민자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선도 지역에서의 재생 사업 예산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보게 되면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약 305억 정도 지원되는데요.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은 주로 계획수리비와 일부 사업비, 그 다음에 지원기구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선도지역 공모는 그 지정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고 각각 2개, 9개 정도를 지정할 계획입니다만 재정 지원에 대한 매칭 비율이 50%에서 60%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공모해 올 때 일반 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50%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50% 넘어서 6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을 일단 소규모 분류를 해서 국비의 매칭 비율을 60%로 하고 지방비는 40% 정도 매칭을 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근본 그 선도지역 공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경제기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교과를 약간 비중을 좀 더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lik기준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재생을 추진하는 추진 역량의 35%로 비중을 좀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뒤에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유형 두 가지 차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약 305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또 그 장소중심적으로 같이 그 통합 지원 가능한 부처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세계 퇴출 예산자를 근거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대략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토탈 약 44개 정도가 되고요. 약 7조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가 10개 부처 사업, 24개 사업, 약 6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가 8개 부처의 20개 사업, 약 8,8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린 이유는 도시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는 국가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도시의 기금 같은 것들이 설치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 레벨에서 도시의 특별회의를 설치한다는 규정은 반영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한계점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국토부 내 재계과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광특회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방법은 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논의점 중 하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장소 중심의 재생을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논의들이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재생과에서는 아마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별 사업을 어떻게 잘 함께 통합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라가서 그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장소 중심적으로 지원되게 하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당분간은 재원을 좀 확충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사업의 추진 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법과 방침을 보게 되면은 그 재생사업의 추진력을 크게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경제 기반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린위생형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는 것은 특별법을 보게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주는 경우에는 도시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린 생활권 단위에서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어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세부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법적인 내용을 특성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새로운 기능,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을 통해서 고용 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적으로 경제 회복 효과를 파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주요한 경제 거점화 가능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핵심 시설이라는 저희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였고요. 국가 핵심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그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규정 중에 노산단, 역세권, 항만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개발, 정비와 연계해서 고용 기반을 확대하거나 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앵커 사업으로 해서 주변적으로 경제 효과를 파급시키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지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선도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구성되는 것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가 핵심시설 사업 편의상 이 경제기반형이 되는 사업에 대한 앵커 사업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만약에 경제기반형 활성화를 위한 선도지역이라고 한다면 핵심이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시설 사업과 기존의 부처 간 협력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과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국비 직접적으로 받은 국비를 통해서 재생지원 사업 이름으로 같이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을 해서 경제거점 육성을 통한 재생 파급 효과를 확대 전파하는 것이 경제기반형 사업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재생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름을 저희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를 직접 받아서 과연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라는 논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들을 고려해 보게 되었는데, 경제기반형 사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모두 담고 있는 성격으로 제가 구별해 본 것입니다. 향후에 선도 사업이 됐던 또는 일반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어떠한 사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에 좀 더 실질적인 사업, 필요한 사업을 잘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잘 도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린재생 사업 유형입니다. 근린재생 사업의 목표는 주로 이제 근린재생 같은 경우는 생활 여건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이나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에 대해서 주민 중심으로 자생적인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 대부분 다 쇠퇴했다라는 것들이 재생사업단 R&D 보고서 실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근린 생활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형 사업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실질적인 추구하는 목표는 생활환경 개선과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린형 사업에 대한 것도 세부 사업별로 구별하게 되면 이렇게 4개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기반형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앵커 사업과 핵심시설 사업이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 사업과 분리된 사업의 큰 차이점은 국가 핵심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걸로 그 차이점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개념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사업의 아이템을 이해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분리된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할 수 있을 텐데, 부처간 사업과 민간 주도 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 사업들이 한 장소에 어우러지게 되고, 국가와 협관 직접비를 통해서는 생활환경 재생이나 골목경제를 살리기,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 아이템들을 지자체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발굴을 해서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편의상 7단계로 해야 되는데요. 다시 좀 더 대분류를 보게 되면 선도지역 선정비 구성 단계, 그다음에 도시계획 활성화 수립계획 단계, 그다음에 사업 실행 단계, 평가 단계라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쪽에서 저희가 그 7단계를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누게 되면 10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이 단계를 포함해서 5단계가 되거나 6단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7단계 자체에 대한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선도지역이 끝나고 일반 지역에 대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단계는 실질적으로는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전략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선도지역에 대한 구성 단계 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게 될 근린재생형 사업과도 이 단계에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선도지역 지정 또는 구상 단계나 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각각 진행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먼저 고려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정을 할 때 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개발에 대한 잠재력, 그 다음에 장소성, 해당 지역 내의 어떤 산단이라든가 역세권 또는 이전 적지, 문화 역사정 같은 어떤 장소성이 될 만한 핵심시설 사업에 연계할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장소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화자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그 해당 지역 내에 종합적인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개별 단위 사업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방법과 기간, 주체와 예산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 복합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고려할 것은 핵심 사업과 배후 사업과의 연계, 그 다음에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물리적인 사업과 비물리적인, 즉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의 연계, 민간 자본으로 하는 사업과 국비를 받아 하는 국비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들 또는 타부처의 사업들의 연계, 이런 각종 사업과의 연계 복합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서 검토한 내용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만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직 체계를 점검을 하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계에 대해서 조금 순서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근린재생형인데요. 근린재생형의 경우에는 선도지역 구상 단계나 일반 지역에서의 전략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지자체의 쇠퇴 도라는 것이 조금 더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린재생형의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또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먼저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어떤 지역이 보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을 보다 시급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음 단계의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기반형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사업에 대한 예시입니다. 크게
크게 이제 그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과 근린생형 활성화 계획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예시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보여줄 것은 산달 재산과 노산달 재산과 연계한 도시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산달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 국토부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노산달 재생지구이고 우측으로는 배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현안을 좀 보게 되면 산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 산업시설이 되게 노후화됐다는 문제, 그리고 영세지구 제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여가세가 부족한 문제, 주거지가 노후화되어 있지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비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이 배후 지역에서 지역 경제가 쇠퇴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현행 사업 방식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노후산달 재생에 대한 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주로 하는 사업의 비용은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도로를 확충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토지이용 계획상 기존의 이 산달 지구에 있었던 업종들을 어떻게 재배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게 되고 이렇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전체 지역에 대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의 어떤 효과를 주변적으로 효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을 좀 모색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달 진행 같은 경우에는 배후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고려는 없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내부 공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산단 지구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려하게 되면 먼저 기존의 산단 노후산단 진행 사업에 의한 도로를 확충하게 되고 타 부처에서 이 산단 진행과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법한 사업들을 이 산단 지구에 같이 장소 중심적으로 얹혀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산단에 부족한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이나 산업 단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방하천 정비 지원이라든가 문화적 시설 확충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장소 중심적으로 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후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과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사업, 전통 이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요. 전통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 부분은 주거환경 사업 지역 내에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사업들을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하고 다음으로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이 같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한판으로 연계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기반형 재생 구성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제 그 산단 지구에 대해서 그 부처별 사업과 산단 그 재생 사업 보유 사업 아이템들 말씀드렸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보라색, 노란색, 녹색 잘 보이는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기존의 장소에 들어오게 되는 부처별 협력 사업과 핵심시설 사업 이외에 국가의 직접비를 받아가지고 장소 중심적으로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같이 얹혀져서 두 개의 지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수 있게 하는 연결 보행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것들을 장착으로 해서 이 산단 지역과 배후 주거 지역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 예시도는 이제 항만 재개발과 연계하는 건데요. 어디 보시면 이거 좀 어떤 지역인지 좀 유추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산에 있는 북한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북한을 의식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재생사업단 이제 R&D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활성화 계획 시뮬레이션 연구가 있는데 그때 검토했던 대상 지역 중에 하나가 경제기반형의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시했던 것들을 장소 중심적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 부분이 항만 재개발에 대한 핵심 시설 사업이고요.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주거 지역에 올라가게 되는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에 들어가게 되는 각종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이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각 부처별 사업과 직접 지원하게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한번 구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전적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이전적 지역이고요. 주변 배후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아무도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전 조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산업단지라든가 공연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불법 사업이 아닌 디지털 위주의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주변의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정비를 위한 사업들을 하면서 국가가 직접 비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파괴되는 사업과 지역 영향화 사업을 통해서 예시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해양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지역이 주로 중심 가로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성하였고, 이 부분은 주거 지역이 노후화된 부분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구성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쭉 합니다만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 추진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까지 짧은 시간 내에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소 중심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 또는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발표가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